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어지러울 지경이네요. 어젯밤 너무 많이 울기도 했고 거기다 술까지 마신 상태로 속도 울렁거리고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네요. 침대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도저히 몸을 일으켜 세울 힘조차도 없네요.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멍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올케가 형님, 일어났어요? 라고 묻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라고 말을 하며 몸을 일으켰는데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고 구토가 쏠립니다. 그렇게 급히 화장실로 뛰어갔는데요. 저걸 어째 그래? 라는 푸념 섞인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에게 애가 요즘 충격이 커서 그러는데 그냥 좀 내버려둬 라고 말하는 아빠의 목소리도 들려오는데 문득 얼마 전의 일이 너무나 생생히 기억이 나면서 속이 더 울렁거리네요. 그렇게 저는 꽤 오랜 시간 화장실에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제가 걱정이 되었던지 형님 괜찮은 거죠? 라고 묻는 올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괜찮아 라고 대답을 한 후 양치질까지 마치고 욕실을 나섰는데요. 밖에서 서 있던 올케가 형님 우선 이 약 좀 드세요 라고 말을 하고는 물약 뚜껑을 열어서는 알약과 함께 건네줍니다. 제가 약을 다 먹자 형님 우선 어지러우니까 침대에 조금만 누웠다 나오세요. 제가 해장국 끓여놨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올케는 말을 하는 내내 계속 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올케가 제 눈치를 보는 것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우리 올케는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부모님에게 정말 잘했고 조카들도 똑부러지게 잘 키우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 올케가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동생에 비해 학벌이 많이 안 좋다는 이유와 그리고 인물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는데요. 엄마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을 정말 많이 후회하기도 했어요. 내가 이런 복덩인 줄도 모르고 미쳤지 미쳤어 라고 엄마 자신의 머리를 때리면서까지 말이죠. 그렇게 올케는 정말 완벽하게 우리 가족에게 흡수되어 갔어요. 하지만 저는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있었고 직장에서도 승진도 잘 못해서 만년 대리를 하고 있네요. 그런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살면서 엄청 불이익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고치려고 참 많이도 노력도 해봤었는데 의사 말이 심리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말더듬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상견례를 하다가 1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졌거든요. 남자친구는 유일하게 제 단점을 이해하고 받아주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서야 그 사람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저 참담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네요. 그 상견례 자리에서 올케가 남자친구네 가족들과 대판 싸웠답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상견례 날 다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껏 차려입고 상견례 장소로 갔어요. 남자친구 가족보다 우리 가족이 먼저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약속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 가족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한 15분 정도 늦은 것 같았는데요. 상견례 자리가 많이 불편한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하면 대부분은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지 않나요? 대부분은 늦지도 않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밖에서 남자친구네 가족들이 오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는데요. 지금 늦었잖아. 빨리 좀 움직여. 라고 말을 하는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렸고 근데 이놈이 왜 이렇게 보채긴. 상견례 때부터 기강을 확실히 잡아야 해. 그래야 시부모랑 남편을 함부로 안 보지. 라고 말을 하는 남자친구 엄마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어요. 그런 남자친구 엄마의 말을 들은 부모님의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솔직히 남자친구는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나이 30대 중반에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하고 그렇다고 남자친구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돈을 보태줄 형편도 안 되었고요. 그에 비하면 우리 집은 부모님이 꽤 잘 사는 편에 속했어요. 동생이 결혼할 때도 작지만 아파트를 하나 사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파트 하나는 해주겠다고 말을 했었고요. 부모님은 남자친구 집이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말을 안 했지만 30살 중반이 될 때까지 돈을 하나도 모으지 못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남자친구를 탐탁지 않아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엄마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부모님이 더욱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부모님은 그저 참는 듯 했는데요. 그렇게 룸으로 들어선 남자친구가 죄송합니다. 차가 좀 막혀서 늦었습니다. 라고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엄마는 늦긴 뭘 늦었다고 그렇게 굽신거려? 라며 남자친구의 팔을 툭툭 쳤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예의가 없는 사람이네요. 순간 남자친구가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요. 우리 가족의 표정은 말할 것도 없었고 말이죠. 특히 착하디 착한 올케 안색이 점점 변해 같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평소 올케가 워낙 착했던 사람이었기에 저는 올케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엄마는 계속해서 막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가 사돈집에서 가깝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한참 멀고 말이죠. 라고 첫마디를 뗐어요. 그런 남자친구의 엄마에게 그런가요? 저희가 그런 것은 잘 생각하지 못했네요. 여기 음식이 워낙 깔끔하고 상견례하기에 좋다는 말만 듣고 예약했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라고 엄마가 사과의 뜻을 담아 말을 했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남자친구의 누나가 이런 건 며느리 될 사람이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불쑥 말을 했어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어쩜 말하는 것도 그리 얄밉게 하던지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대화가 오고 갔는데요. 남자친구 가족들은 돈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집은 네가 해온다고 했다며? 라며 남자친구 엄마가 저에게 물었고 네 라고 제가 짧게 대답을 했는데요. 오늘은 말 안 더듬니? 저번에 봤을 때는 말 엄청 더듬던데 라고 말을 했고 그 말에 남자친구가 깜짝 놀랐는데요. 엄마 그 얘기는 왜 해? 라며 안절부절 못했거든요. 왜? 솔직히 네가 아까운 결혼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도 못해? 라며 남자친구 엄마는 계속해서 막말을 쏟아냈어요. 옆에 있던 남자친구 누나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 집안에 말 더듬는 사람 더 있나요? 엄마 건강검진표 그런 거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유전이면 어떡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유전 아니고요. 집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서 말을 했는데요. 남자친구의 누나가 없긴 왜 없어요. 딸이 말 더듬잖아요. 라고 엄마의 말을 받아쳤어요. 그런 남자친구 누나의 말에 아빠가 조용히 티슈로 입가를 닦았는데요. 우리 아빠가 티슈로 입을 닦았다는 것은 밥을 그만 먹겠다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아무래도 밥맛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우리 가족들은 우선 계속해서 참고 또 참는 듯 했어요. 남자친구의 아빠는 그런 가족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남자친구 엄마가 우리 가족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남자친구 엄마가 우리 진성이가 회사도 그만뒀다는데 사돈이 좋은 자리를 소개해줬다고 하던데요? 라며 우리 아빠를 보며 물었어요. 그 말에 아빠는 아, 네. 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튼실한 회사니까 가서 일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을 했어요. 남자친구 회사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제가 아빠한테 부탁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빠의 말을 듣고 있던 남자친구의 엄마가 일 배워서 뭐 하게요? 혹시 뭐라도 하나 차려주시게요? 라고 촐싹거리기까지 하면서 물었어요. 아니 뭐 딱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일 배우기 좋은 회사다 이 말이지요? 라고 아빠가 말을 했지만 아빠의 표정이 조금씩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직장 생활에서 언제 돈 모으겠어요? 사업을 해야 돈 좀 만질 텐데 지금 사돈하는 사업 그런 거 하나 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남자친구 엄마가 뻔뻔하게 말을 했어요. 무슨 뻔데기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요. 라고 아빠가 말끝을 흐렸는데요. 그런 아빠를 보며 남자친구 엄마는 솔직히 말더듬이 며느리 받아줬는데 아파트 하나로는 부족하지 않나요? 우리 아들 아니면 결혼하기도 힘들 텐데 말이에요.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 말을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올케가 들고 있던 물잔을 탁 하고 내려놓았는데요.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말씀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세요? 말더듬이라니요. 라고 말을 해버렸고 제 동생이 그런 올케의 손을 꽉 잡고는 그만하라는 사인을 보내는 듯 했지만 우리 형님, 우리 가족이랑 있을 때는 말 안 더듬거든요? 그리고 요즘 결혼 준비 반반씩 하는 거 모르세요? 우리 형님이 집까지 해가는 결혼인데 그쪽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가요? 요즘 집값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올케가 순식간에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 올케의 말에 남자친구 엄마의 표정이 과간도 아니었는데요. 뭘 그렇게 발끈하고 그래? 그리고 솔직히 지금까지 말 더듬는 것 때문에 결혼 못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 노처녀를 우리 아들이 구제해주는 거고요. 우리 아들이야 지금이라도 나이 어리고 멀쩡한 애랑 결혼시킬 수 있어요. 라고 남자친구 엄마가 어깨에 힘까지 주며 말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라고 올케가 말을 했는데요. 올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남자친구 누나가 거기가 뭔데 나서긴? 그 집 자식도 아니고 왜? 그 집 신우가 결혼 후에 재산 다 가져갈까봐 그래요? 라는 막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올케도 지지 않고는 저요? 저도 이 집 자식 맞는데요? 그래서 자식 도리 좀 해보려고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형님 보고 나이 많은 노처녀라고 하는데 누님도 결혼 안 했잖아요. 딱 봐도 우리 형님보다 나이도 훨씬 많이 들어 보이는데요? 우리 형님이야 워낙 얼굴이 예쁜데다가 동안이기도 하지만 누님은 나이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왜 아직 결혼 못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 올케의 말에 남자친구 누나가 발끈하며 나요? 나는 아직 결혼 상대자를 못 만난 거죠. 라고 말을 했고 맞아요. 잘 아시네요. 우리 형님도 아직까지 결혼 상대자를 못 만났거든요. 라고 말을 하며 남자친구 누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친구 엄마가 사돈네 집은 어른 앞에 두고 자식들이 말을 막 하고 그러나 보네요. 어디 어른 앞에서 버릇없게 그리 말을 해? 라며 중얼거리듯이 말을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 엄마의 말에 우리 엄마가 애들이든 어른이든 할 말 있으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지요. 그럼 이 상황에 그냥 보고만 있나요? 라고 남자친구 엄마의 말을 맞받아쳐 버렸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가요? 말 더듬는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인가요? 라며 남자친구 엄마가 발끈하며 다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던 우리 엄마가 그렇네요. 되게 가족들은 참 싸구려 티가 나네요. 되게 따님도 아주 싸가지가 없고 말이죠. 라고 말을 했어요. 엄마의 말에 남자친구 엄마가 뭐? 당신 뭐라고 했어? 라고 말을 하며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엄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는 뭐라고 하긴 이놈의 옆했네야. 왜 기분 나빴어? 싸구려티 나서 싸구려티 난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인가? 라고 말을 하며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있던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의 말을 듣던 남자친구 엄마가 옆였네? 당신 지금 나한테 옆였네라고 했어?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상을 손으로 짚고는 올라서려고 했는데요. 너무 흥분을 한 나머지 엄마 쪽으로 넘어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남자친구 엄마를 남자친구가 뜯어말리고 있었는데 세상에나 이건 상견례자리가 아니라 막장도 이런 개 막장이 없었어요. 차마 그 광경을 눈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는 난장판이 되어버렸고 그리고는 아빠가 여보 얘들아 그만 가자. 이런 집구석이랑 더 이상 말 섞기 싫구나.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우리 가족을 보며 남자친구 엄마가 가긴 어딜 가? 돈만 있으면 다야? 어디서 사람을 무시하긴!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 엄마에게 우리 엄마가 저기 있잖아요. 가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죠. 인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죠.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예의를 좀 지키세요. 어려운 자리 아닌가요? 늦었으면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예의랍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 취직 자리 알아봐줬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게 예의고요. 알겠어요? 그 회사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건가? 라고 단숨에 말을 하며 남자친구를 바라봤는데요. 자네 지금 회사 어려워서 나온 거라며? 어디 혼자 취직 잘해보게나? 라고 덧붙여서 말을 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남자친구의 엄마가 맘대로 하시죠. 말더듬이 딸 받아주려고 했더니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죠.
우리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라고 말을 하더니 딸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어쩔 줄을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우리도 우리 딸 자네랑 결혼시킬 생각 없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는 내내 가족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올케가 부모님에게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만 너무 화가 나서 버릇없이 행동했어요. 라고 말을 하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더니 형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며 울먹이네요. 하지만 그런 올케를 보며 아빠가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아주 속이 다 시원했다. 라며 올케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네가 안 했음 내가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너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모두 제 눈치를 봤는데 아빠가 속상하지? 그런데 우리는 너 그런 집에 못 보내. 너는 엄마 아빠한테 정말 소중한 딸이거든. 이번은 네가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구나. 라며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사실 그 집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 말 더듬는다고 엄청 뭐라고 했었는데 제가 뭐에 홀렸었나 봐요. 괜찮아요. 그리고 말 더듬는 거 고쳐보도록 할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남자친구와 파혼을 한 뒤 힘든 시간이었지만 나름 저는 잘 견디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 말 더듬는 것을 고치기 위해 진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로 인해 가족들이 수모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를 악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남자친구 엄마와 누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남자친구에게 저희 집 위치를 물어서 온 것 같은데요. 저를 보자마자 잘 있었니? 라고 말을 하며 제 손을 덥석 잡네요. 제가 놀라서 급히 손을 빼버렸는데요.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우리 집이 너희 집보다 못 살아서 괜히 우리 아들 무시할까봐 그렇게 행동을 한 건데 나도 모르게 그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남자친구 엄마가 갑자기 변한 것에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소개시켜준다던 회사 말이다. 거기에서 채용을 안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 회사까지 그만뒀잖니. 그런데 갑자기 채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니? 그건 너랑 우리 아들이 한 약속이잖니. 네가 아버지한테 말 좀 잘 해주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많이 안 좋잖니. 그동안 우리 아들 벌어서 우리 집 먹고 살았는데 일을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취업한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긴 한데 어디 취업이 쉽겠니?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같이 온 남자친구 누나를 툭툭 치며 뭐해? 너도 얼른 사과해야지. 라고 재촉했어요. 남자친구 누나가 입을 삐죽거리며 알았어. 알았다고. 라고 말을 시작하더니 그때 내가 말 더듬이라고 해서 미안해. 라고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엄마가 다시 제 손을 잡았는데요. 혹시 말이다. 네가 허락만 한다면 내가 사돈한테 가서 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있겠니? 우리 아들은 지금이라도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다? 라고 물었어요. 참 기가 막히다 못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죄송한데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그리고 회사 문제는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남자친구 누나가 뭐야, 말 안 더듬네? 고친 거야? 라고 촐싹거리며 말을 했는데요. 사람 인성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맞는 말인가 봅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아르바이트로 전전한다는 소리를 들었네요. 혼자 벌어서 온 집안 식구 먹여 살려야 하니 어쩔 수 있겠어요?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무슨 운전을 한다고 하던데 그냥 건너 들었네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상견례를 뒤집어 엎은 올케한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런 집안에 들어갔으면 제 등에 빨대 꽂고 살려고 했겠죠?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고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